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이야입니다. 네, 오늘은 리드리드 출판에서 함께 책을 제공해 주셨고요. 총 4권의 책을 낭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4권의 책이 전부 다 하버드 시리즈입니다. 하버드 시리즈.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제가 하루에 한 권씩 낭독을 할 거예요.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바꾸는 하버드 성공 수업.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 세 번째는 제가 스피치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 말하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 4권의 하버드 시리즈 중에서 애착이 더욱더 가는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버드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 네, 이 책입니다. 이 4권의 책을 제가 하나씩 하루에 한 권씩, 모두는 아니고요, 일부를 낭독을 할 것인데요. 제가 이 하버드 시리즈를 낭독하겠다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죠? 다들 뭐 하버드, 뭐 코넬대, 많은 인재들, 세계에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오는 대학교잖아요. 이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말하기 수업이라던가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나 좀 궁금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회사는 어떤 그 회사의 이념이랄까? 일할 때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일반 회사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 하버드는 과연 그 무언가가 있는데 도대체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시간 관리, 뭐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뭐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 성공 수업, 시간 관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제가 오늘부터 일부를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잠시 뒤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흔들림 없이 나답게 살아가는 법.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저자 무천강. 지은이 무천강. 지린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청년학자이자 심리 전문가다. 철학, 역사, 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저서로는 안정적이고 고요한 인생 수행 과목, 삶이란 이렇듯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니 당신은 담담해져야 한다. 서쪽 군사학교 사나이가 되기 위한 훈련 과목 등이 있습니다. 자, 맨 앞 페이지에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이렇게 인용해서 적어 놓았고요. 목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5, 6, 7, 8, 9, 11 파트 11까지 있네요. 자, 파트 1, 자신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파트 2, 마음의 방향을 틀어 세상을 넓게 보라. 파트 3, 생각의 틀을 깨라. 파트 4, 감정을 파악하고 운명을 장악하라. 파트 5, 인격은 성공의 디딤돌이다. 파트 6,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파트 7, 정확한 목표로 삶의 방향을 이끌어라. 파트 8,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일을 완성하라. 파트 9, 건강은 가장 큰 당신의 자산이다. 파트 10, 행복을 이해해야 행복을 만날 수 있다. 파트 11, 사소한 만족을 탑처럼 쌓으면 성공한다. 저는 이 모든 책, 이 한 권의 책을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파트 5입니다. 인격의 성공은 디딤돌이다. 페이지 115부터 시작하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인품과 덕성은 성공한 인생의 초석입니다.
하버드 대학 철학 박사이자 중국 현대 언어 연구의 선구자 자오이안런도 한 말이다. 자격과 경력이 부족하고 출신 배경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인맥을 얻고 인기를 높여서 소탈하고 대범하게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무쌍한 세상에 발맞춰 처세 방법까지 갖춘다면 훌륭한 인생 계획을 완성할 수 있다. 나쁜 습관을 과감히 버려라. 하버드 대학의 어느 노교수가 학생과 숲을 걷고 있었다. 교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있는 4가지 식물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첫 번째 식물은 땅에서 갓 자라난 새싹이었고, 두 번째 식물은 우뚝 솟아난 묘목으로 비옥한 토양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세 번째 식물은 학생의 키만큼 자라난 잎이 무성한 나무였고, 네 번째 식물은 몸통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목이었다. 노 교수는 첫 번째 식물을 가리켰다. 뽑아보아라. 학생은 가볍게 새싹을 뽑아냈다. 이제 두 번째 식물도 뽑아보아라. 학생은 조금 힘을 들여 묘목을 뿌리채 뽑았다. 좋다. 세 번째 식물을 뽑아보아라. 학생은 두 손을 사용해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을 들인 후에야 겨우 뽑았다. 그래, 이제 한 마지막 나무가 남았구나. 학생은 세 번째 나무를 뽑을 때 이미 기진맥진했던 것을 생각하고는 뽑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며 교수의 제안을 거절했다. 노 교수는 웃으며 말했다. 습관이 삶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겠니? 습관은 거듭 반복하는 행위로 형성되고 사소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길러진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으로 변하며 자라고 굳건해져 우리 몸과 마음, 사고에 박힌다. 미국의 교육개혁가 호러스 맨이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과 같습니다. 매일 가느다란 철사를 엮다 보면 이내 끊을 수 없는 쇠줄이 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버드 대학 행동과학연구소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하는 행동에서 5%가 습관적이지 않은 행동이고 나머지 95%는 습관적 행동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연구는 한 동작을 21일 이상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90일 동안 반복하면 고정된 습관이 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는 같은 행동을 100번만 반복하면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했다.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진다는 것이다. 푸념도 습관이고 잘 웃는 것도 습관이다.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는 것도 습관이고 게임하고 TV 채널을 수시로 돌리는 것도 습관이다. 생활의 태도가 은연중 몸에 길들여진 것이다.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리드하고 싶다면 자신의 습관에 대해 관찰하고 점검해야 한다. 좋은 습관은 좋은 성격을 형성해서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지만 나쁜 습관은 나쁜 성격을 형성하고 성공에 악영향을 준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나쁜 습관이 전체 습관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버리면 인생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성공하려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 당신의 나쁜 습관은 장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것을 고치는 데는 딱 그 시간만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할 수 있다. 당신이 단념하지만 않는다면. 하버드 라이프 컨설링.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고문 빌 게이츠는 좋은 습관은 재산입니다. 일단 좋은 습관을 지니면 평생의 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라고 말했다.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원한다면 자신의 습관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보자. 습관은 우리의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실패의 길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어차피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성공을 위해 습관을 잘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똑똑함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라. 미국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어린 시절 말수가 적었는데 가끔 내뱉는 말도 어리숙했다. 친구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 해리스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따지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떤 사람은 5달러짜리 동전과 10달러짜리 동전을 바닥에 던져 해리슨이 무엇을 가져가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해리슨은 2개의 동전을 보고 반나절 생각한 끝에 5달러 동전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해리슨이 5달러와 10달러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라며 포복절도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해리슨을 놀렸고 해리슨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실망을 깨지 않게 매번 5달러짜리 동전을 주었다. 아들이 놀림당하는 모습이 속상했던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기로 했다. 5달러짜리와 10달러짜리 동전 구분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 앞으로는 10달러를 꼭 주렴. 해리슨은 웃으며 말했다. 저 구분할 줄 알아요. 10달러 동전을 줍는다면 더는 제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겠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진정한 바보는 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았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일부러 어리숙한 모습으로 경쟁자들의 경계심을 없애고 안전하게 자신의 목표에 도달한다. 경쟁자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진짜 그의 모습으로 생각해 그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 없고 정보를 알아내기로 어렵다. 그 결과 어리숙한 척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경쟁자들의 계략을 피할 수 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54살의 나이에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냈다. 젊은 나이에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해 모두 의구심을 제기했고 러시아 공산 정권의 꼭두가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미국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급진 사상을 가진 지도자이신데 내각 명단을 결정할 때 높은 분과 먼저 상의를 하셨나요? 민감하면서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었고 모두가 고르바초프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기다렸다. 고르바초프는 정색하며 말했다. 이런 장소에서 제 안사람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기자의 의도와 달리 답변이 다소 생뚱맞긴 했지만 고르바초프를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장 현명한 답변의 기자는 어쩔 수 없이 박수를 보내야 했다. 누구나 자신의 경쟁 상대가 바보처럼 보이길 원한다. 그렇게 당신의 어리숙한 연기는 상대의 이기적인 심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하면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어리숙한 행동은 때로 당신의 단단한 방어벽을 구축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서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하버드 라이프 카운셀링. 하버드 대학 소통 전문가 브룩 윅스는 여러분의 똑똑함을 돋보이게 하는 건 아무 가치 없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재능을 뽐내지 않고 조금의 어리숙함과 부족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진정한 실력을 드러낸다. 적절한 침묵으로 상대를 설득하라. 사교 모임에 가면 모두들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기에 급급하다. 자신을 과시하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뽐낸다. 그러나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미움을 살 수도 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은 발언이 여러분의 사상을 넘어서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성숙한 사고를 갖추지 않고 말하지 않으라는 의미다. 침묵은 사고의 정지가 아니라 열심히 사고하는 과정이다.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건 당신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는
18살에 병역 복무를 시작해 뛰어난 성과를 보여 소령까지 진급했다. 전역 후에는 변호사, 검사 하원, 주지사를 역임한 뒤 1897년 마침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맥킨리는 정권을 잡은 후 미국 경제 발전에 큰 공을 들였다. 관세를 높이고 화폐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재무장관을 교체했다. 이런 맥킨리의 행동은 정권을 장악한 뒤 기세등등해졌다는 등 많은 정적들의 반발을 샀다. 정적들은 뒤에서 대통령의 모든 행위를 규탄하고 맥킨리와 논쟁할 몇 명의 대표를 선발했다. 대표 중에 아담한 최고의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는 화를 잘 내고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두려움을 주어 정책 강령을 바꾸게 할 의도로 선출되었다. 그는 대통령을 보자마자 특기를 마음껏 발휘해 한껏 질책을 했다. 맥킨리는 몇 번이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싶었으나 이 작은 최고의 대표는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맥킨리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작은 최고의 대표는 반나절을 큰 소리로 떠들다가 입이 마르고 혀가 아픈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대통령이 화를 참고 가끔 고개도 끄덕이면서 인내심 있게 이야기를 듣는 모습에 대표는 계속 떠든 게 민망해졌는지 말을 멈추었다. 그제야 맥킨리는 하실 말씀은 다 하셨습니까? 라고 입을 떼고 말을 이었다. 대통령이 차분하게 자기 뜻을 설명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몇 명의 대표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실 그대를 탓할 순 없어요. 진상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당신처럼 화를 냈을 겁니다. 라는 마무리로 맥킨리는 그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야당의 대표는 대통령이 보인 품격 있는 태도에 설득됐고 당원들에게 보고할 때도 맥킨리의 입장에 서서 말을 했다. 맥킨리의 잠자코 참은 행동은 정치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게 됐고 그의 정책 강령으로 순조롭게 실시됐다. 맥킨리의 집권 당시 미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로 인해 그는 번영을 불러온 대통령으로 추대됐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말을 하다가 화가 가라앉으면서 이성이 돌아와 자신의 말실수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뒤늦은 후회보다 적당하게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는 행동이다. 물론 발언해야 할 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기회를 잃지 않는다. 특히 다른 사람의 질문에 바로 대답해야 예의 없고 오해받지 않는다. 적절치 않은 상황에 침묵하는 건 교류를 촉진할 수 없고 교제 성공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침묵은 묵비권이 아니다. 진중하게 신뢰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도구다. 때와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활용할 때 효용 가치가 극대화된다. 하버드 라이프 카운슬러 하버드 대학 사회학 교수 화이트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스스로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말하려는 것이 사실인가? 둘째,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셋째, 이 말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고 말했다. 애정에서 비롯된 조언과 충고는 말하는 태도, 각도, 방식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네,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일부를 낭독해 보았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 정말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인생은 누가 사냐?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흔들림 없이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 11가지 해당되는 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나를 믿고 내 컨트롤을 좀 잘 하고 또 나라는
1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를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행복을 이해해야 행복을 만날 수 있다. 솔직히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제목 읽고서 부제들, 파트,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일을 완성하라. 건강은 가장 큰 당신의 자산이다. 이런 말은 사실 다 누구나 알아요.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일화들이나 근거를 들으면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설득이 확 되는 것 같고요.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책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제가 하버드 시리즈를 한 권씩 좀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리드리드 출판에서 출간한 나는 하버드에서 인생을 배웠다. 아직 인생에 대해서 모르겠는 분들, 저도 아직 인생을 잘 모르겠는데 이 책 읽어보면은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